번째 이슈로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조롭게 미 대선 개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승자 윤곽은 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약간 둔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장은 누가 되던 올라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가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변동성이고 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지금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캔들 자체가 큰 걸 말해요. 당연히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불확실성. 사실상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잘 모릅니다만 이제 투표 결과는 나와요.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으로 되는 순간 시장에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선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 우리나라로 치면 당선 유력 혹은 당선 확정 이런 멘트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할 겁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도 우리가 힐러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앞서 나가요. 그러다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로 시장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졌고요. 또 하나 호재가 생겼습니다. 어제 나왔죠.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대외 변수, 악재도 사라졌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변수도 사라졌어요. 시장이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이제 얼마만큼 갈 것이고 코스닥은 얼마만큼 갈 것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코스피는 8월 13일에 기록한 245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월 16일에 기록한 905포인트 말 그대로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 시간 문제가 얼마나 걸리느냐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군, 핵심이 되는 반도체나 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IT 그리고 4차 산업 그런 섹터 쪽에 조금 더 수급이나 기술적인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또는 저녁쯤에 어쨌거나 나올 것 같은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흥미있게 지켜보시고요. 적어도 내일, 설령 내일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모레부터는 결국에는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450포인트, 코스닥은 905포인트를 상단선으로 잡으시고 빠르면 연내에도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설명,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업종별로 이제 선별적으로 잘 선택하는 작업만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이슈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관련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5G 관련주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년부터 약 1조 5천 달러를 투자해서 5G 구축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5G 무선망 구축 등을 포함해서 큰 돈을 쓸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5G 하면 트럼프의 해수해주로 유명했었는데 네. 이제는 요즘 또 나오는 말로 누가 되든 5G는 갈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5G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네. 지금 들어가기 부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기 참 좋은 구간이고요. 그와 함께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언급하지 않더라도 5G는 결국엔 갈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특정 산업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수요가 또는 공급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국가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지난해부터 이어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에게 이 5G 산업을 조금 더 기술력을 앞당겨 가기 위해서 미국이든 기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 5G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지난해까지 5G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5G가 조금은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적지 않아 받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전기차도 있었고 수소차도 있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도 있었고 모든 섹터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특정 섹터가 특정 주기를 맞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5G는 한동안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으니까 이제 주가도 상당 부분 낮은 구간에 놓여 있고 5G에 대한 기대감과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기업의 투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5G 관련된 통신으로 치면은 뭐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LG U+와 같은 기업, KT 다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품이나 장비주들이 여러분들이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이솔루션, KMW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과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개선이 될 겁니다. 거기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진 시점에서 이제 시장마저 도와준다면 5G는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5G는 단기적으로 결코 투자를 하는 대상이 아니죠. 물론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아마 여러분들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해당 섹터를 볼 겁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 바로 5G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5G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부터 포트폴리오에 5G 관련주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워낙에 뭐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밝은 데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중에서 5G 관련주 한 종목 콕 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입니다. 어제 최근엔 윤석열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뭐 이낙연, 이재명, 홍정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치도 좀 시끄럽죠, 전문가님.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 테마주는?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테마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마의 꽃은 바로 정치 테마이고 그 중에서도 꽃은 대선 테마입니다. 네.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위험하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상당 부분 낮게 하라.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회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면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라면 한편으로는 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을 만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압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누구 하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민감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이낙연 당대표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0%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 주가 상승률은 10%를 월등히 넘어가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니까 기존에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마저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잠룡들은 야권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여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리스크는 뭐예요? 좀 알아보는 거죠. 리스크를 알아야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 잘 정리하셔서 조금씩은 포트폴리오에 재미나마 한번 담아두는 것도 결코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의 꽃은 정치 테마주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후보별로 정리를 하셔서 정치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는 설명, 오늘은 5G 정치 테마주 위주로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